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이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수동태를 쓰는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수동태를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은 수동태가 토익 시험에 나오는 경우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즉 출제 유형에 따라 답을 찾는 방법과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경향이 있지만 알고 있으면은 3초 만에 답을 찾을 수 있는 3초 문제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수동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고 먼저 봐주신 다음에 이번 영상을 봐주시면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수동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계셔야지 오늘 다룬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동태는 능동태 문장에서 이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주어로 가지고 와서 문장을 만든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럼 지난번 예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 그리고 이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나와 있고요. 즉 아이들은 먹는다. 이 먹다란 동사의 대상이 cake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게 되면은 이 문장에서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수동태 문장이 만들어지죠. The cake was eaten 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수동태로 쓸 수 있는 동사는 능동태 문장에서 목적어를 가지는, 즉 타동사가 수동태로 쓸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목적어를 가지지 못하는 자동사들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로 쓸 주어가 없겠죠. 즉 출제 유형 첫 번째는 수동태로 쓸 수 없는 자동사 유형입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문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문제에서 보기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A, B, C, D 보기를 보시면 동사의 변형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즉 분사와 그리고 동사의 능동태, 수동태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사와 그리고 동사가 함께 보기에 있으면은 주어진 문제에서 진짜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즉 주어진 문제에서 진짜 동사가 있다면 그 블랭크 자리는 다시 동사가 중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분사가 정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주어진 문제에 동사가 없다면 그 빈칸 자리가 동사 자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제를 보시면은 주어진 문제에 동사가 없기 때문에 이 블랭크 자리는 동사 자리다라는 것을 캐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능동태, 수동태 중에서 골라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블랭크 오른쪽에 부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수동태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주어진 동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쓸 수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출제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수동태로 쓸 수 없는 자동사를 다뤘는데요. 그런데 부사가 바로 따라 나오는 자동사와 다르게 동사구에 쓰이는 자동사들, 즉 동사구는 예외입니다. 동사구라는 것은 하나의 동사에 다른 여러 가지 품사들이 함께 연결되어 쓰이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동사구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자동사와 전치사 또는 타동사와 명사와 부사와 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동사를 보시면 자동사 뒤에 전치사가 같이 연결이 돼서 목적어를 쓸 수가 있고요. 또는 이 예문을 보셔도 타동사와 그리고 뒤에 명사 그리고 부사로 구성이 된 동사구인데요. 이 동사구들 뒤에 목적어를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동사구들은 모두 목적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동태로 쓸 수가 있겠죠.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동사구들을 수동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목적어를 주어로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비동사를 쓴다고 했기 때문에 주어와 그리고 시제에 맞춰서 비동사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과거 분사 써주시고 그리고 뒤에 남은 전치사나 또는 다른 어떤 품사들은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토익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블랭크 앞에 위치한 이 품사가 전치사처럼 생겼기 때문에 바로 이 블랭크 자리에 명사, 즉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를 딱 집어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의 정답은 부사입니다. 이 문제를 푸실 때는 블랭크 앞에 동사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즉 이 동사가 동사구라는 것을 체크를 하시고요. 자, 동사구는 이미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수동태로 만들어져 있는 이 동사구는 그 뒤에 또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겠죠. 즉 이 동사구의 수동태는 이미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 블랭크 자리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부사를 넣는 자리입니다. 즉 이런 문제는 항상 동사를 체크를 하시고요. 이렇게 동사구가 수동태 형태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부사를 넣는 자리구나 라는 것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출제 유형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가장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영상을 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수동태 기본 형태는 비동사와 그리고 동사의 과거 분사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 비동사의 시제로 이 수동태의 시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제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수동태 형태는 비동사가 현재 시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수동태 형태는 비동사가 과거 시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동사 will을 쓰기 때문에 그대로 will be 그리고 과거 분사를 쓰시면 되고,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수동태 형태는 비동사가 현재 완료 시제를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동사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과거 분사가 따라 나와야 되겠죠. 보통 학생들이 현재 완료 시제의 수동태와 그리고 능동태를 헷갈려 하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현재 완료 시제의 수동태는 이렇게 have been pp 또는 has been pp로 구성이 되고요. 그런데 have pp 또는 has pp는 그대로 목적어를 쓸 수 있는 능동태 형태라는 거,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에 ing가 붙어서 현재 완료 시제의 진행형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능동태라는 거 꼭 주의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수동태는 비동사가 또 과거 완료 시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had been이 쓰이고 뒤에는 과거 분사로 pp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제별 이 수동태 형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수동태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시제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제 문제가 아니라 수동태로 답을 결정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제 문제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지문에서 시제에 대한 근거를 찾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3초 만에 찾을 수 있는 문제를 시간을 많이 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기를 보시고 뭔가 다양한 시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능동태와 수동태를 빠르게 캐치를 하시면서 시제 문제가 아니라 수동태 문제라면은 단 3초 만에 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연습을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제별 이 수동태 형태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외우셨으면 저와 함께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 볼까요? 띄어드리는 동사 형태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또는 잘못된 동사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네 번째 수동태 출제 유형은 바로 4형식 수동태입니다. 정말 중요한 유형인데요. 보통 빈칸 뒤에 목적어, 즉 명사가 위치해 있으면은 바로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의 능동태 동사를 골라주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 4형식 동사는 블랭크 뒤에 목적어, 즉 명사가 위치해 있는 경우에
수동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종종 댓글로 질문을 받았었던 유형이거든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4형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지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4형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형식 동사의 특징은 목적어가 2개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4형식 동사 give 라는 이 동사는 4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2개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즉 he gave me the prize 라고 하는 me, 나에게 the prize, 상을 주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목적어를 2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4형식 동사는 이렇게 목적어를 2개를 가진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이 4형식 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들의 순서인데요.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진짜 주는 목적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부르는 문법 용어로 간접적으로 받는 대상을 나타내는 간접 목적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진짜 주는 대상인 직접 목적어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항상 순서는 간접 목적어 먼저 써주시고 그리고 직접 목적어 순서로 써주셔야 되거든요. 즉 받는 대상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진짜 주는 대상이 따라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He gave a prize 라고 언급이 됐을 때 그는 상을 주었는데 나에게 주었다 라고 뒤에서 언급을 하고 싶으실 때는, 즉 순서가 바뀌게 된 거죠.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쓸 때는 나에게 라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으로 쓰시면 되지만, 만약 순서를 바꿔서 쓰시게 되면은 간접 목적어, 즉 받는 대상, 뭐뭐에게를 나타내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He gave a prize to me 라는 문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4형식 동사를 수동태로 만드는 것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전 영상에서 수동태를 만들 때는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주어로 가지고 와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4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2개가 있었기 때문에 수동태도 2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의미상 수동태가 1개밖에 만들어지지 않는 4형식 동사도 있지만, 그런 동사들은 토익에서는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4형식 동사의 첫 번째 수동태를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가지고 와서 수동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문장에 간접 목적어를 주격으로 바꿔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격, 주어 써주시고, 그리고 나서 수동태 동사는 똑같이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인데요. 자, 그러면 주어 확인하시고, 그리고 능동태 문장의 동사가 과거 시제였기 때문에 과거 비동사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was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수동태를 쓰시면 given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능동태 문장에서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동사를 수동태로 만들었을 때 위에 남아있는 것은 직접 목적어가 남아있죠. 즉 진짜 받은 상이라는 목적어가 남아있습니다. 이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내려와서 동사 뒤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동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유형이 토익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꼭 별표 곱하기 100개 표시해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문제에서 빈칸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빈칸 뒤에 목적어, 즉 명사가 위치해 있어서 목적어를 가지는 능동태를 쓰시면 오답이 되고요. 즉 이 동사는 4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능동태로 쓰실 때는 목적어가 몇 개가 나와야 될까요? 바로 2개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목적어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수동태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문제를 풀고 난 후에 해석을 항상 해보시고 문제를 푸셔야지 더 정확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셨더라도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보시고 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4형식 두 번째 수동태를 만들어 볼까요? 그럼 이번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받는 목적어인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사는 똑같이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능동태 문장에서 간접 목적어, 즉 받는 사람만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간접 목적어는 수동태 문장에서 그대로 내려오면은 안 되고요. 이 받는 사람 앞에는 항상 전치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형태는 문제에도 자주 출제가 되지 않고 만약에 출제가 되더라도 그렇게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동태 문장에서는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동태를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헷갈리거나 많이 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4형식 수동태 두 가지 종류를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답은 무엇일까요? 먼저 블랭크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주어진 동사가 4형식 동사가 나와 있죠. 자, 그럼 4형식 동사는 능동으로 쓸 때 목적어가 2개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수동태를 정답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답은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는 블랭크 뒤에 바로 전치사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동태를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이 문제의 답은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는 블랭크 뒤에 목적어가 나오죠? 즉 명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전치사구로 연결이 되는 문장인데요. 자, 그리고 동사가 4형식 동사가 나와 있을 때 목적어가 하나가 나와 있어서 수동태를 쓰시면은 오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블랭크 뒤에 나오는 목적어들은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것일 뿐 목적어 2개가 모두 다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능동태로 골라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나와 있고 전치사구만 나와 있다고 바로 수동태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수동태는 문장을 좀 더 넓게 보셔야지 더 정확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4형식 수동태를 다루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만큼 이 4형식 수동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간혹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수동태 관련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3초 문제들을 다뤄봤는데요. 오늘 다루지 못한 다른 수동태 3초 문제들은 다음에 또 2탄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토익 준비하는 모든 토익커분들 힘내시고 다음엔 더 도움되는 영상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